자,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과 플라스크 첫 번째 시간으로 앞으로 이제 몇 회에 걸쳐 파이썬과 플라스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설치 및 세팅, 파이썬과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아이디를 설치하고 세팅하는 방법은 먼저 알아보고요. 그 다음 파이썬과 플라스크 총정리인데 요거는 기존에 있는 재생 목록을 이용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이제 기 실무, 깃을 기존에 수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이제 실무적인 깃에서 이제 실무에서 어떻게 깃을 쓰는지, 실무를 바탕으로 깃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 코딩 스킬이라 그래가지고 파이썬의 좀 고급 기술이라기보다는 실무에서 자주 쓰는 코딩 스타일이나 뭐 트릭, 팁들이 되겠죠. 이제 파이썬과 플라스크 기초를 다 공부하시고 요 과정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플라스크 실습으로 홈페이지, 간단한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실습으로. 그 프로젝트의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번에는 그 리액트를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플라스크로만 개발할 거기 때문에 CSS 프레임워크는 부트스트랩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크롤링 API를 어떻게 개발하는지, 우리가 뷰티풀 숲을 이용해서 중개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그 실거래가랑 KB 시세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크롤링 해오는지, 그리고 그 크롤링 해온 데이터를 어떻게 API로 서비스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파이썬과 플라스크 시간을 마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으로 파이썬과 플라스크 설치하고 VS 코드 셋업을 한번 해볼게요. VS 코드에 그 파이썬용 익스텐션들을 설치해 보고요. 그리고 뭐 기타 패키지 설치할 게 있으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 3 설치하는 방법은 python.org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요 두 개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고요. 파이썬을 설치하지 않고 아나콘다를 설치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나콘다 같은 경우는 그 머신러닝, 그러니까 파이썬으로 그 AI 관련된 머신러닝과 딥러닝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할 때 한 번에 뭐 선물 세트 같이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피터 노트북이라든지 사이파이, 스파이더, 넘파이, 뭐 텐서플로우, 많이 쓰는 텐서플로우, 그 다음에 판다스,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설치가 돼요. 그러니까 아주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쪽을 쓰실 거면 아나콘다로 설치하셔도 괜찮습니다, 파이썬을.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파이썬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했고요. 자, VS 코드는 코드.visualstudio.com에 들어가가지고 OS별,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쓰시면 다운로드 포 윈도우라고 되어 있겠죠. 그래서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마찬가지로 패스에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커맨드 창에서 바로 소스 파일을 열 수가 있으니까 편리합니다. 제일 중요한 익스텐션을 한번 설치해 볼게요.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설치가 됐고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처음에 열면 이제 뭐 안내 페이지도 있고 뭐 한데, 여기 보면 네 가지 단축키가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가장 많이 쓰고 중요한 단축키죠.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P, 맥 같은 경우는 컨트롤을 커맨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P 누르면 여기서 모든 명령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오픈 파일은 이제 커맨드 O 눌러도 되고, 이제 이거는 새로운 파일을 여는 거고요. 지금 소스 폴더를 열었을 때는 컨트롤 P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R 누르면 최신에 이제 열었던 파일들을 다시 열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컨트롤 N 해가지고 새로운 파일 만드는 거, 이겁니다. 저는 저희가 작업할 폴더를 이제 워크스페이스의 SFD에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나 만들게요. 플레이그라운드 하나 생성하고,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새로운 폴더 하나 만들게요. 파이썬이라고. 그냥 파이라고 합시다. 너무 기니까 파이라고 하고 열기 하겠습니다. 자, 열기 했더니 파이라는 폴더가 이렇게 열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작업할 폴더는 세팅됐고요. 이 파이 폴더에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소스가 있으면 여러 개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파일을 new 만들어 가지고 play1이라고 해볼게요. play1.py라고 해서 하나 파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세팅을 할 건데, 지금 getting start가 뜨죠, 처음에서. 그래서 don't show 요거 누르면 이제 안 뜰 거고요. 여기 왼쪽에 세팅 눌러 가지고 세팅스 누르시면 여기에서 모든 세팅이 나와요. 텍스트 에디터랑 워크벤치랑 윈도우랑 뭐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일단 폰트 사이즈부터 한번 해볼게요. 폰트에서 저는 여기서 피라 코드를 쓰거든요.
오페라 코드를 쓰니까 오페라 코드로 하고, 폰트 사이즈는 조금 키울게요. 15로 하겠습니다. 폰트 사이즈 15로 하고, 그 다음에 탭 사이즈도 한번 볼까요? 탭 사이즈가 기본 4인데 저는 2로 바꿀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설정들은 팀에서 어떻게 요번 소스는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탭 사이즈를 우리는 4로 합시다, 2로 합시다 이렇게 정하면 그걸로 하시면 돼요. 폰트 사이즈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자기 개인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탭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서로 이제 페어 프로그래밍 할 때 좀 편리하겠죠. 서로 이제 가독성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PC에 가서 너무 환경이 다르면 좀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널 같은 경우는 메뉴에서 뷰에서 터미널 누르시면 이게 지금 나와요. 그래서 조금 느려서 저는 이거 잘 안 쓰는데 어쨌든 편리합니다. 바로 코딩 하면서 터미널을 쓸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 지금 pwd 쳐보면 좀 전에 제가 만든 sfd의 플레이그라운드의 파이죠. 워크스페이스 아래에 똑같이 이거 배시가 뜬 겁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이템즈가 떴고요. 여러분들 이제 맥 쓰시는 분들은 기본 스크립트가 될 수도 있고, 윈도우 쓰시는 분은 여기에 git배시라든지 커맨더 같은 그런 터미널을 쓰셔도 됩니다. 뭐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git배시를 가장 많이 쓰고요. 맥은 기본 터미널을 가장 많이 씁니다. 키보드 셔컷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키보드 셔컷이라고 있죠. 키보드 셔컷에 보면 터미널을 저는 이제 단축키 터미널의 뷰 관련돼서 한번 보시면 저는 옵션 틸드로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이 이래서 디폴트로 컨트롤 틸드로 되어 있을 텐데 저는 옵션 틸드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트 틸드로 맞춰놨고요.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으면 바꾸어도 되는데 가능하면 기본 셔컷을 쓰시는 게 좋아요. 페어 프로그램 할 때 다른 사람이 내 컴퓨터에 와서 단축키가 너무 달라버리면 되게 작업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단축키를 쓰시는 게 좋고요. 이런 터미널 정도만, 지금 맥 같은 경우는 컨트롤 틸드가 다른 명령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알트 틸드로 바꿨습니다. 자, 설정은 이 정도면 됐고요. 이제 버추얼 인바이러먼트 한번 잡아볼게요. 가상 환경을 설정해야 되는데 가상 환경이 뭔지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여러분들 PC가 이렇게 있어요. PC가 이렇게 있는데 PC에서 이제 PIP 우리가 인스톨하죠. 그래서 PIP 인스톨 뭘 했어요. 그러면은 요 X라고 하는 요 패키지는 이 PC 전체에 먹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터미널에서 한번 보시면 파이썬 -v 해보면 2.7이에요. 저는 2.7과 3점대를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기본 파이썬은 2점대로 되어 있고, 파이썬 3로 하면 파이썬 3로 했을 때는 3.9.1이에요. 그래서 저는 파이썬 3버전을 쓸 때는 파이썬 3로 하고 2버전은 그냥 파이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버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파이썬 2도 쓰고 3도 쓰고 프로젝트가 또 한 개가 아니죠. 프로젝트가 여러 개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부동산 중개 프로젝트가 하나 있고요. 다른 뭐 블로그 프로젝트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뭐 예를 들어서 2점대고요. 파이썬 얘는 3점대예요. 그렇다면 이 버추얼 머신이 달라야겠죠. 이 환경이 달라야 됩니다. 여기다가 PIP 인스톨 한 거는 여기서 모르겠죠. 몰라야 되죠. 왜냐면 여기는 이 파이썬 2에 대한 버전이니까. 그래서 이쪽에 해당되는 그 파이썬 3에 해당되는 PIP 인스톨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버려 가지고 얘도 먹고 해버리면 이 X의 버전에 따라서 얘가 페일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버추얼 엔바이러먼트를 잡는 거예요. 가상 환경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이썬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면 처음 잡는 게 그 버추얼 머신이에요. 버추얼 엔바이러먼트예요. 그래서 파이썬 좀 느리죠. 3-m 해가지고 venv 버추얼 머신 엔바이러먼트를 잡을 건데 기본적으로 뭐 venv라고 많이 잡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venv라고 만들어져요. 터미널에서 한번 봅시다. cd 플레이그라운드의 파이 조금 키울게요. 자, ls-algs 한번 해볼게요. 여기 했더니 venv라는 폴더가 생기죠. llvenv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여기에
bin이랑 include랑 lib 뭐 config 파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bin까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 activate라는 게 이제 우리가 점 프로파일 같이 설정 파일이에요. 요거를 실행시키면 되거든요.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소스 venv 밑에 bin 밑에 activate, 여기서 탭 다 먹죠. 자,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여기 보면은 venv가 먹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버추얼 env 상태인데요. 지금 버추얼 env가 3.8.6 요 상태네요. 저는 지금 파이썬 3 -v 해보면 3.9점이에요. 3.9점대인데 3.8이죠. 여기 눌러보시면 2.7도 있고요. 3.8도 있고요. 3.9도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제 3.9에서 venv라고 만들었으니까 현재 폴더 아래에 venv bin의 파이썬이다. 요걸 선택해 주면 파일 인트 뭐 인스톨 하라 그러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할게요. 지금은 현재 안 하고. 어쨌든 지금은 3.9.1에 64비트의 venv라는 가상 환경이 설정됐습니다. 그 여기서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터미널에서도 볼 수가 있죠. 해보면 여기 가상 환경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디액티베이트 하고 싶으면 그냥 디액티베이트 하시면 돼요. 디액티베이트 하면 다시 원래로 돌아오죠. 여기서 다시 액티베이트 하고 나서요. 요 상태 venv 상태에서 pip 인스톨 하셔야지 이제 요 가상 머신, 현재 플레이그라운드의 가상 머신으로 인스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 풀려 있는 이 상태에서 pip 인스톨 하면은 PC 전체에 먹겠죠. 그래서 가상 환경이 중요하다. 가상 환경은 항상 그 가상 환경에서 작업해야 되고 이 프로젝트는 이 가상 환경에 종속적이에요. 자, venv 알아봤고요. 코드를 하나 짜볼까요? 우리가 import json 한번 해볼게요. json 했더니 여기 json 나오죠. 그래서 json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아직 익스텐션을 설치 안 했는데 여러분들 익스텐션을 먼저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게 지금 이 VS 코드가 파이썬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파이썬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파이썬 요 부분 있죠. 파이썬 요걸 설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누르면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나오고요. 저는 요것만 지금 설치했어요. 요거랑 지워볼까요? 지우면 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있는데 파이썬과 빔을 쓰고 있는데 빔 이네이블 할게요. 저는 빔 VI 에디터가 편해가지고 빔을 쓰는 건데 VI 에디터가 불편하신 분들은 깔 필요 없고요. VI 에디터가 상당히 편리하신 분들은 요 빔이라는 익스텐션을 까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파이썬을 안 쓰고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쓴다 그러면 요걸 디세이블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파이썬이 디세이블 된 거예요. 파이썬이 디세이블 됐는데 다시 이제 쓰고 싶다 그러면 파이썬을 누르고 이네이블 하시면 돼요. 여기 가면 이제 파이썬 익스텐션을 설치했기 때문에 제이슨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뭐 제이슨 해가지고 제이슨 덤프들도 있고요. 여기서 제이슨.로즈 해가지고 스트링을 올리면 되겠네요. 그럼 제이슨.로즈 할 건데요. 얘는 유저라고 하나 변수 잡고요. 제이슨 하나만 해봅시다. 아이디는 100번이고요. 네임은 홍길동이라고 할게요. 자, 가로 닫고요. 자, 이 상태에서 프린트 하나 해볼까요? 자, 프린트 유저의 네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실행 버튼 누르시면 실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유저의 네임 나오죠. 여기다가 유저 네임 is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했던 방식으로. 자, 원래 이렇게 쓰는 것보다 좋은 코딩 방식은 포매팅 스트링을 쓰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스트링을 덧셈 연산자는 좋은 게 아니니까 여기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F 해가지고 싱글 코테이션과 이 싱글 코테이션 사이에 요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제이슨이니까 쌍따옴표를 쳐줘야겠네요. 여기서는 왜냐면 여기 싱글 코테이션을 이미 썼죠. 그러니까 유저네임 이제 홍길동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한 줄을 복사할 때는 Shift Alt 화살표 아래쪽 화살표 하시면은 똑같이 하나 만들어줘요. 그리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를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 현재 행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 줄을 다 지우고 싶을 때는 컨트롤 X, 맥은 커맨드 X 이렇게 해서 한 줄을 그냥 지우시면 되고요.
이 아까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데피니션이 나오죠. 요거를 커맨드 키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문서가 도큐멘트 문서가 이렇게 나와요. 주석을 달고 싶을 때는 요 해당 라인에서 컨트롤 맥은 커맨드 슬래시 하시면 돼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유저 인포라고 해가지고 유저를 받아가지고 리턴 유저 인포랑 유저 아이디랑 id is u의 id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다 변수를 잡아도 되죠. id는 u의 id 그 다음에 name은 u의 name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id name is name 이렇게 해서 리턴하는 걸로 잡아볼 텐데 지금 인덴테이션이 지금 이라서 잘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익스텐션을 좀 설치해 볼게요. 익스텐션에서 vs 코드 아이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vs 코드 아이콘 요걸 누르고 인스톨을 눌러 볼게요. 액티브 하시면 다시 여기서 갔을 때 아까 요 아이콘이 좀 예쁘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먼저 설치해 볼게요. 인덴트 레인보우 인스톨 할게요. 인덴트 레인보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인덴테이션이 점점점으로 하면 보기 싫거든요. 근데 이렇게 칼라로 보이니까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소스로 가면 소스로 가보면 인덴테이션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만약 제가 하나 더 넣었다 그러면 색깔이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인덴테이션이 눈에 잘 띄어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유저 인포 유저 위에 변수 요거에 대한 겁니다. 요걸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거 프린터 찍어야죠. 프린트 해야지 결과가 나올 거니까. 자, 그러니까 id is back, name is 홍길동 이렇게 해서 나왔죠. 오픈 인 브라우저 또 설치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VS 코드를 까면 설치하는 것들인데요. 많이는 안 깔게요. 뭐 익스텐션은 워낙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파이썬에 관련된 거 아까 파이썬 요거는 설치했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요걸 익스텐션을 이네이블 시켜야 파이썬 환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실행시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터미널은 닫고요. 잠깐. 자, 터미널도 자꾸 이제 보기 힘드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익스텐션 하나 깔 건데요. 오토 REPL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오토 REPL 여기 있죠. 이 아이콘 보고 인스톨 하시면 돼요. 자, REPL은 내가 코딩하는 결과를 바로바로 오른쪽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리해요. REPL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터미널에서 파이썬 3 하면은 나오는 거 있죠. 이런 인터프리터도 있고, 그러니까 입력이나 출력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REPL을 계속 터미널로 보기 힘드니까 저희가 여기서 바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걸 AREPL을 깔고 나면 요 마크가 있어요. 자, 요 아이콘을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이쪽에 바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추석 처리할게요. 추석 처리하면 하나만 나오고,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유저 인포를 뭐 이렇게 해볼게요. F에 유저 인포메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면 바로 유저 인포메이션 해서 바로 반영되죠. 제가 실행을 안 눌러도 오른쪽에 자동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죠. 그래서 AREPL은 꼭 까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카이트 깔아 보겠습니다. 자, 카이트 오토 컴플리트 요걸 까시면 되는데요.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 비슷한 이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아이콘을 박아 놨어요. 요 세 개는 꼭 까셔야 된다. 그래서 카이트는 그 API 레퍼런스를 상당히 편리하게 해줘요. 자, 카이트가 설치되고 나면 카이트를 제가 애플리케이션으로 설치했더니 뭐 한참 걸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갖다 대면 기존에 여기 JSON API가 쭉 나왔죠. 여기에 독스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카이트를 설치하시면. 그래서 이 독스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연처럼 떠요. 그래서 JSON에 관련된 그 API 문서들이 지울게요. 이렇게 친절하게 더 보기 훨씬 좋죠.
그럼 여기다가 뭐 저희가 컬렉션스라고 해보면 오더드 딕트, 디폴트 딕트, 뭐 이렇게 DQ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에 리퀘스트 이런 게 해보면 리퀘스트 나오죠. 리퀘스트에 모델 겟 포스트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해서 좀 편리하게 나옵니다. 카이트. 그래서 API 쓰실 때 매번 구글링 하기 힘드시니까 이렇게 하셔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친절하게 이렇게 문서가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보셔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독스트링 제네레이터라고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파이썬 독스트링 제네레이터 하면은 요거죠. 요 아이콘 클릭하시면 여기 있어요. 요거 인스톨 하시면 되고요. 독스트링은 말 그대로 도큐멘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유저 인포라는 이 함수를 만들었죠. 파이썬은 좀 특이하게 함수 위에다가 함수에 대한 설명을 쓰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써요. 그래서 이렇게 커테이션 3개를 쓰고 엔터를 치시면 독스트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영어로 쓰셔야 되고 한글로 쓴다 그러면은 사용자 정보를 상세히 보여 이렇게 쓰시고 u는 타입은 유저고요. 유저라고 하고 유저 제이슨 오브젝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리턴은 지금 스트링을 리턴 하잖아요. 근데 스트링이라고 안 썼네요. 스트링이라고 원래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쓰시면 이제 이 유저 인포 함수에 대한 도큐멘트가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프로젝트에서는 동일한 포맷을 써야 되거든요. 이 주석도. 근데 이 독스트링 제너레이터를 쓰시게 되면 모두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파이썬 관련된 건 만들었는데 그 외에도 뭐 유용한 익스텐션들은 너무나 많아요. 나중에 뭐 플라스크 우리가 할 때 플라스크 실습할 때 뭐 하겠지만 웹 개발에 관련된 익스텐션들도 이렇게 많습니다. 요거는 그때 설치해 볼 거고요. 자바스크립트 익스텐션들은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할 때 그때 설치 한번 해볼게요. 디버그와 파이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유저 네임인데 유저 네임이 아니고 뭐 X 이렇게 해볼게요. 틀리게. 자, 이런 상태에서 디버그는 요 아이콘이거든요. 요 아이콘 가셔가지고 먼저 run and debug 하시면 이제 파이썬 파일을 만들려고 나와요. 그래서 create a launch json 이게 뭐냐면은 디버깅에 관련된 설정 파일이거든요. 요거를 누르시고 파이썬 파일을 선택할 거예요. 우린 파이썬을 할 거니까. 그러면 컨피그레이션들은 이게 어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요런 거를. 그래서 파이썬 current 파일이라는 이름의 디버그 환경, 그 다음에 뭐 파이썬 플라스크에 관련된 디버그 환경 여러 개를 한 번에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current 파일, 파이썬 current 파일이라고 돼 있죠. 그럼 요걸 가지고 이 파일에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니까 여기서 에러 떴죠. 그래서 name x라는 거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미리 알려줬죠. 우리가 실행하기 전에. 그래서 다시 고치고 수정했어요. 수정한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갔더니 통과가 됐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실행 했더니 잘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을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 포인트 클릭하시면 브레이크 포인트가 되거든요. 브레이크 포인트는 실행하다가 브레이크 포인트에 딱 멈춰요. 여기서 딱 멈추죠. 지금 색깔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요거를 해보면 현재 이 유저라는 변수가 메모리에서 어떤 값을 갖고 있는지가 쭉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를 요 라인을 실행하지 않고 건너뛰고 싶으면 요걸 누르시면 되고요. 스텝 오버 F10. 그 다음에 요거를 통과하고 싶다. 이제 진행하고 싶다 계속. 그럼 실행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다음 이제 실행할 차례죠. 여기서 실행했습니다. 함수를. 그런 다음에 요 프린트 함수를 실행했더니 요 프린트 함수 여기 유저 인포라는 함수를 들어가 가지고 요 라인이 실행되는 거죠. 지금 요 라인에서 유저 인포라는 함수를 실행시켰으니까 유저 인포로 들어가서 첫 번째 라인을 실행한 겁니다. 여기서 다음 라인 들어갔죠. 자, 아이디에는 뭐가 들어갔죠? 100이 들어가 있네요. 네임에는 아직 값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진행하면 네임은 이렇게 홍길동 나오죠. 그럼 여기서 아이디, 네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하면
유저 인포메이션 아이디 요게 이제 실행되는 거죠. 요 라인이. 자, 그리고 브레이크 포인트 없애고 싶을 때는 이렇게 없애시면 됩니다. 이 디버그 모드가 상당히 편리하고요. 에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났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어떻게 얘가 실행되는지를 요 앞부분은 쭉 실행되고요. 브레이크 포인트 앞까지는. 그 다음부터는 한 줄 한 줄 한 줄 실행시켜 가면서 오류가 나는 부분을 찾으시면 돼요. 자, 브레이크 포인트 이렇고 단축키는 이렇습니다. 뭐 단축키가 편리하신 분들 외워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맥을 쓰다 보니까 이 단축키를 잘 안 누르게 돼요. 펑션 키가 안 나와서. 아무튼 뭐 마우스로 하셔도 되고 단축키로 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파이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파이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때 유닛 테스트를 먼저 만들고 테스트를 진행하셔야 돼요. 먼저 파이 테스트 관련된 익스텐션은 파이썬 테스트 익스플로러 요거 먼저 설치하고 갈게요. 테스트 익스플로러 여기 있죠. 자, 요거를 설치하겠습니다. 자, 이거 설치했고요. 일단 필요한 익스텐션은 다 설치한 상태에서 파이 테스트를 이제 이네이블 시켜야 되거든요. 세팅스 가셔가지고 여기서 테스팅 가시면 파이썬 여기 있죠. 파이썬에서 테스팅에 파이 테스트가 있고요. 여기 있죠. enable testing using 파이 테스트. 요거를 enable 켜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파이 테스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이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인스톨 하겠냐? yes.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계속 설치되기 때문에 버추얼 env가 요걸로 잘 잡혀 있어야 돼요. 요 유닛 테스트라는 게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요. 유닛 테스트는 자바의 JUnit 느낌이에요. 어설트 이퀄 함수를 써야 된다거나 뭐 셋업, 티얼다운 이런 함수를 써야 돼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코드도 가독성이 좀 떨어져요. 테스트 코드가. 그래서 저는 유닛 테스트를 잘 쓰지 않고 파이 테스트를 쓰고요. 유닛 테스트를 꼭 써야 될 때만 씁니다. 둘 다 파이썬에 어차피 내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뭘 쓰셔도 상관없어요. 테스트는 여기 가시면 지금 저희가 파이라는 프로젝트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play1.py를 쓰고 있는데 파이 테스트를 쓰시려면 폴더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테스트 코드만 모아놓는 그게 파이 테스트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까 다시 설정 가가지고요. 여기서 파이 테스트 보시면 여기 보면 파이썬 테스트 패스가 있죠. 파이 테스트 패스. 여기 기본적으로 파이 테스트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이걸 바꾸셔도 돼요. 해당 팀에서 뭐 이 이름을 우린 파이 테스트가 아니고 테스트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테스트로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디폴트로 다 쓰니까 디폴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코드는 항상 이 파이 테스트에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테스트 소스를 코드를 하나 짜볼게요. 보통은 테스트 파일들은 테스트 언더바로 시작해요. 파이썬 같은 경우. 그래서 테스트 언더바 제가 플레이 1이라고 해볼게요. 플레이 1을 테스트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mul이라고 i와 j를 받아가지고 return i 곱하기 j를 해주는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그런 다음에 테스트 한 다음에 요 mul 함수 이름을 쓰시면 돼요. 자, 이것도 함수니까 이렇게 쓴 다음에 assert equal이라는 함수를 쓸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는 assert mul 9 곱하기 9는 81이냐 이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보고 싶을 때는 요 플라스크 모양에 가가지고 요 테스트라는 게 떠요. 파이 테스트 폴더 아래에 테스트 mul이라는 게 있죠. 요 안에 지금 한 개의 유닛 테스트 함수가 있네요. 요걸 실행 한번 해볼게요. 실행했더니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9981이 아니고 9980이냐 라고 해가지고 실수를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다시 릴로드 하셔도 되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요건 전체거든요. 요건 하나씩 실행하는 거고 실행을 했더니 이거 오토세이브가 안 돼 있어서 그렇네요. 제가 다시 세팅 가가지고요. 여기서 오토세이브 자, 오토세이브는 이제 소스 코드가 자동으로 저장되는 걸 말하는데요. 포커스가 바뀌었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라 제가 했는데 여기서 이제 되네요. 한참 있다가 이게 적용이 되네. 다시 80으로 바꾸고 그런 다음에 다시 실행해 볼게요. 실행
그래서 반영이 안 됐어요. 포커스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나? 이렇게 하니까 바뀌네요. 포커스가 완전 바뀌게 되네요. 이거를 세팅을 제가 온 포커스로 안 하고 애프터 딜레이로 할게요. 딜레이로 하면 뭐 500ms 정도 후에는 자동으로 저장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81로 한 다음에 실행했더니 잘 되네요. 다시 80 해서 여기서 바로 눌러도 되고요. 이제 에러가 났죠. 자, 그 다음에 요 테스트 익스플로러 이쪽에 보시면, 테스트 익스플로러 우리 아까 익스텐션 깔았죠. 그래서 리프레시 해보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쪽이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먼저 내가 실행을 해보면 잘 보이죠. 그래서 이쪽도 지금 X가 났는데 이쪽은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성공했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df 테스트 mul2라고 한번 해볼게요. assert mul 뭐 2는 4냐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했더니 여기 테스트 익스플로러는 저절로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실행을 누르면 쭉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보다 훨씬 표기가 좋아요. 여기는 릴로드를 한번 하고 또 봐야 되는데, 얘보다는 이 테스트 익스플로러가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익스텐션 깐 거고요. 규칙은 테스트 언더바 이렇게 시작하시면 다 뜬다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함수를 이름을 테스트로 안 하고 t 언더바로 할게요. 뭐 t 언더바 mul2 이렇게 하면 여기 없어지죠. 그래서 테스트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규칙은 테스트 언더바 나와야 되고, 여기 이제 테스트가 여러 개 있을 때 이 테스트가 어디에 있는지 누르고 싶으면, 알고 싶을 때는 테스트 show in text explorer 하면 현재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run 하면 실행되는 거 여기 바로 나오죠. 그럼 디버그 하면 디버그 모드로 실행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런 테스트도 여기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런 테스트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까지 우리가 다 알아봤어요. 파이썬 총정리 시간, 요거는 강의 슬라이드 가가지고 영상을 쭉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파이썬 시작하기 해가지고 기초 부분을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영상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아요. 여기서 유튜브 채널을 가시면 이렇게 있으니까, 기초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영상을 다 보시고요. 기초가 뭐 충분한, 뭐 기초는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크 총정리도 마찬가지로 다 정리되어 있어요. 플라스크는 강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쭉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플라스크 이렇게 뭐 쭉 설명이 있으니까 요걸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기실무 이쪽을 하고요. 기실무 한 다음에 파이썬 코딩 스킬 해서 좀 고급 파이썬 코딩 스킬을 조금 다뤄보고요. 그 다음 플라스크 실습하고 마지막에 크롤링 API 만든 다음에 좀 파이썬과 플라스크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